오늘의 대가를 찾아간 곳.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에 특별한 게 있답니다. 여기? 자연 속에 있는 물고기가 신기해요. 일반적인 어항이 아니라 이렇게 환경 이쁘게 꾸며놓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돌과 수초, 이끼들로 꾸며져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수족관들. 과연 누구의 작품일까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곳을 따라가 봤는데요. 작품 만드시는 것 같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돌을 부수고 나무를 태우는 한 사람. 어항을 예쁘게 꾸미는 작업을 아쿠아스케이핑이라고 해요. 물속에 때로는 수채화, 때로는 동양화를 그린 듯 다양하게 표현해내는데요. 자격증은 물론 각종 수경예술대회 수상 경력을 보유한 오늘의 대가. 어마어마하네요. 아쿠아스케이퍼가 있다는 거를 보고 매료돼서 한 22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가의 아쿠아스케이프 작품 앞에 서서 사진 찍기 바쁜 손님들. 또 한 10년 한다고 했는데요. 벤치마킹 해보고자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이 정도면 뭐 탑클래스겠죠. 경력자들도 인정. 열대우림의 늪, 돌산의 산새와 같은 다양한 자연 환경을 물속에 그대로 표현한 대가의 기술. 오, 진짜 같은 같다. 사이즈지만 30만 원대, 요거는 뭐 한 60에서 65만 원대. 동일한 수조 크기라도 재료와 기술에 따라 그 가격은 달라진답니다. 아, 다를 것 같아요, 확실히. 와, 섬세함이 더 1,500에서 2,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00에서 2,000이요? 네, 초 자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고요. 작품이죠? 약 2m 크기의 초대형 수족관은 대가의 작품 중 가장 고가를 자랑한답니다. 비쌀 만하네요. 네. 자연에 알맞게 그걸 꾸며주는 그런 게 저의 전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도랑 네. 지리산 계곡이거든요, 이게. 네. 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요? 대가의 주특기 기술인 자연 환경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가로 길이 1m 20cm, 세로 길이 60cm의 수족관을 준비합니다. 어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독도 해식동굴과 지리산 칠성 계곡을 표현해낼 재료들을 골라주는데요. 나무를 고를 때도 중요한 점이 있답니다. 나이테가 있으면 독성이 생기는데요. 물속에 있는 생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나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조경을 시작하나 싶더니 갑자기 펜을 들고 수족관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대가. 밑그림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거다. 잘못했다가 구도가 틀어지고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려놓고 작업을 합니다. 섬세하시네요. 초대형 수족관의 비율에 맞춰 독도 해식동굴과 지리산 칠성 계곡의 밑그림을 먼저 그려줍니다. 왠지 멋질 것 같아요, 더. 그런 다음 흙 바닥재를 뿌려 실제 계곡 바닥을 표현하고 그 뒤에 돌을 올려주고요. 돌틈 사이에 솜을 넣고 친환경 본드를 발라 돌과 돌을 이어붙여 동굴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보이려면은 집 쪽에서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솜으로 붙여준 접합부 위에 돌가루를 뿌리는 대가. 오, 여긴 돌가루를 뿌려요? 같은 재질의 돌가루라든가 커버하는 색깔의 좀 이물질들을 좀 놓아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작업을 이어가던 대가 갑자기 돌을 골라 쇠망치로 잘게 깨주는데요. 되도록 있는 모양을 먼저 찾아서 작업을 하고요. 진짜 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망치 들고 깹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수십 개의 돌을 배치한 대가. 독도 해식동굴과 지리산 칠성 계곡의 형태를 표현해냅니다. 동시에 앞에 해내신다고요? 밑그림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수족관 안에 들어갈 나무의 위치를 가늠해 본 후 점점 더 기대돼요. 네, 됐습니다. 나무 뿌리에 표시한 대로 잘라내는데요. 그리고 돌의 형태와 잘 어우러지게 나무를 배치해 줍니다. 여기도 접합을 해주고요. 뿌리가 이 돌들을 타고 내려간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서 다
다시 또 재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밖으로 나가 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뚫어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무 막대기로 구멍을 메워 다시 조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화기로 나무를 그을려주는 대가. 탄소 코팅이라고 나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썩음을 좀 지연시켜주고요. 나무 표면에 수분이 날아가며 더욱 짙은 색감 표현은 물론 내구성까지 더 높이는 효과. 재밌어요. 장장 8시간 동안 다양한 크기의 나무들을 배치해 지리산 칠성 계곡의 조경을 표현해내는 대가. 우와. 예술이네요, 예술. 네. 이번에 사용할 재료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나뭇잎을 바로 어떻게 대가가 하실지 직접 궁금해요. 키우는 수초들. 15가지 정도의 수초를 앞쪽은 작은 크기, 뒤쪽은 큰 크기로 배치해 입체감을 표현해줍니다. 와. 계곡 숲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수족관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수초 배치도 완성이 됐습니다. 수질 안정을 위해 물을 채운 후 일주일 정도 기다려줘야 한다는데요. 이야, 진짜 작품인데요. 일주일 후 새로 꾸민 수족관에 자유롭게 헤엄치는 관상어들. 야, 사진 속 자연 환경을 꼭 닮은 대가의 수족관입니다. 기왕이면 여기 입주할래요. 관상어들도 실제 계곡 속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물속 광경. 물고기들도 신날 것 같아요. 우리 집 멋지시라면서. 왔어? 저희 제 제자들인데요. 이제 3년 정도 배웠습니다. 왔어? 어린 친구들 같은데요. 오랜만이야? 제자분들 많으시죠? 40명, 50명 정도? 대가님처럼 수초를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대한민국 단연탑.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대가가 알려주는 수족관 관리법. 이겁니다. 이거 고구마 아닌가요? 고구마를 넣어요? 이 뿌리들이 물속에 있는 좀 나쁜 것들을 많이 흡수를 해주고 걸러내주는 역할을 해서 해보시면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고구마의 뿌리가 수족관 속의 질산염을 흡수해 여과기 역할을 해준다 합니다. 수경 재배 식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와, 신기하네요. 대가가 만드는 수족관은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수족관. 자세히 살펴보니 물이 절반만 들어있는 특이한 수족관인데요. 물고기도 키우고 그다음에 위에서는 화초를 키우는 이제 복합적인 것들을 이제 팔로다림이라고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취미가 확산되면서 유행하게 된 팔로다리움. 우와. 물과 육지가 함께 있는 게 특징이랍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자연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팔로다리움을 만들어 본다는 대가. 기암절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티브로 삼고 있고요. 산을 좀 보고 있다는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작품을 보면서 돌과 산과 돌을 물과 연결해 다를 것 같아요. 높은 절벽을 표현하고 긴 호스가 달린 장치를 수족관 안에 설치합니다. 수중 모터인데요. 폭포로 물이 내려오는 장치를 우와. 만드는 거예요. 폭포까지. 여과 기능이 있는 돌을 수중 모터 위에 덮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모터의 고정 부품을 수조에 장착하고 두근두근. 돌 위에 돌가루를 뿌려 표면을 평평하게 해 폭포수가 흘러내릴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데요. 어머, 감쪽 같아요. 이제 폭포 그런 떨어지네요. 다음 화분 속에 화초를 뽑더니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심어 산 중턱의 생태계를 표현하는 대가. 툭 올려놓는 건 있지만 좀 이제 섬세하게 이제 집어넣고 군데군데 잘 붙여줘야지만 예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이것이 자연이다. 팔로다리움. 11가지의 화초들을 사용해 약 4시간에 걸쳐서 조경한 팔로다리움 완성! 어머나, 미적 방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개와 폭포 장치가 설치된 육지에는 작은 개가 살고 물속에는 관상어가 함께 공존하는 그야말로 물과 숲이 어우러진 작은 생태계 팔로다리움입니다. 아, 예술이네요. 영화 아바타 같아요. 어머. 물속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수족관 조경대가였습니다.